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네, 안녕하세요. 김기한 TV의 김기한입니다. AI와 지식재산 그 12번째 시간이고요. 로봇의 발달과 스마트 팩토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로봇 발달 어떻게 해왔는지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대체 수단으로 로봇이 발달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장,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서 로봇을 많이 볼 수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사실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준비가 됐냐? 이미 1950년대부터 산업용 로봇에 대한 개발, 생산을 해왔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인력을 대체할 수단으로 로봇을 생각했던 거죠. 인력보다 뛰어난 힘, 노동력 이걸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 노하우가 이미 70년치가 축적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만큼 섬세하고 유기적인 작업이 불가능하다. 결정적으로 너무 비싸요. 그 사람을 그냥 싸게 이제 사서 쓰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 그래서 로봇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AI가 발전하죠. AI가 발전을 하게 되고 이 AI를 통해서 섬세한 동작 그리고 이제 제어가 가능한 로봇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흉내를 내는 사람만큼이나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로봇의 대량 생산. 로봇도 이제 5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작업으로 아마 한두 대씩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 시기부터는 대량 생산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현장이 늘어났다라는 말은 이제 수요도 필요로 하는 것도 많아지니 이 말은 판매 대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원가 절감,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추를 이제 좀 갖추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현장이 늘어나면 따라서 설비 도입 초기 비용도 매우 감소했다. 이제 가격적인 사실 모든 의사결정, 특히 이제 마케팅 포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게 좀 많이 해결이 됐다. 그리고 이 프로덕트 제품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하는 이 섬세한 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다라는 게 이 AI 발달로 인해서 로봇 사업이 굉장히 고도화되는데 총무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봇, 사람을 대체할 수준의 로봇들이 투입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화가 가속화가 되게 됩니다. 그 국제 로봇 연맹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은 세계 평균 126대 노동자 1만 명당 126대의 로봇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94대, 중국이 246대, 미국이 255대, 미국도 이때는 요 수준이었어요. 근데 기계공화국 1, 2등을 다투는 독일, 일본이 390대, 370대 수준이었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이때 932대. 그러니까 이만큼 로봇 기술 AI에 대한 부분, 노하우라든지 기술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로봇 AI 관련된 어떤 특허, 어떤 기술이 있는지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삼성공화국이라 하죠. 이 삼성그룹을 필두로 스피드 경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스피드 경영 시대에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많이 연구를 하면서 로봇 기술, 로봇 산업 굉장히 보급률이 높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AI의 발전으로 한 번 도입한
로봇, 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아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AI 발전으로 한 번 도입한 로봇의 활용도, 숙련도 또한 높아집니다. AI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딥러닝, 머신러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나가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특히 경영에서 이제 불확실성인 노조, 인건비, 사람 관련 문제의 최소화에 우리나라는 기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무노조 경영을 했었고, 제가 다녔던 이제 LG 그룹,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88년도, 89년도 유료 없었던 이 노사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가 많이 망가지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이왕이면은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연구에 관심이 항상 우리나라는 많다. 우리나라 이제 프로덕트 리더십을 가진 우리나라를 초인류 기업으로, 초인류 국가로 이끄는 기업들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과도기다. 아직은 뭐 완전히 범용화가 됐다라고는 얘기하기 좀 뭐한 것 같습니다. 로봇, AI 기반 자동화 라인이 이제 노동자를 하나 둘씩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 감소, 그다음에 향후 노동자 일자리가 대폭 또 축소가 되면서 충돌이 제법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공장 자동화 장치 유지 보수, AI 최적화를 위한 전문가들은 또 대거 고용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자는 줄고 고급 노동자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자가 없는 무인 혹은 최소의 노동자만 있는 스마트 팩토리로 사업을 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과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아직 모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대응 움직임이 아직은 있는 상태, 과도기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완전한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범용화, 대중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과도기에서 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들이 제법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외부 해킹 등에 의한 시스템 점거. 경쟁사가 우리 시스템을 점거를 해서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24년도 초에 이제 보도대로 나온 거 보면은 해외에서 또 국내 IP캠 해킹, 가정집 화장실 영상 등 4,500건 이상.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중국산 IP캠을 집에 설치하셔서 뭐 아이들을 뭐 이제 케어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키우는 강아지를 케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셨던 분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킹 당할 우려가 굉장히 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고 하는데 벌어지고 있고요. 빈번히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AI 알고리즘 오류에 의한 지속적인 불량품 생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OQC라 그러죠. Outgoing Quality Control. 이제 출고 검사를 할 때 불량품 발견 오류로 인한 출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아직은 많고 과도기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다운 이후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지금 뭐 좀 소요될 것 같다. AI가 아직까지 이제 시스템이 완전치가 않습니다. AI도 엄밀히 따지면 이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좀 더 고도화, 좀 더 경험치가 있어야지 진정한 이 스마트 팩토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로봇의 발달, 스마트 팩토리와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AI와 지식재산에 대한 강의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